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C샵에서 숫자 관련돼서 기본 연산 수행하는 걸 진행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숫자 관련 기본 연산은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 요 슬라이드를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 어디를 먼저 가셔야 되냐면 그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있죠. C샵으로 첫 번째 단계 수행하는 걸 요 사이트로 오셔서 진행하시면 돼요. 혹시 여기 못 오시는 분이나 요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가셔서요. 이거 저는 이렇게 검색합니다. MSDN 런이라고 검색하면 요런 사이트가 하나 떠요. 영문으로 된 사이트가 뜰 수도 있고 한국어로 된 사이트가 뜰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한국어로 된 걸 선택하시면 그냥 한국어로 바로 나오실 거고요. 영어로 된 걸 선택하시면 영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하단에 내리면 언어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어 이거 선택하시면 아마 아까랑 똑같죠. 이전이랑 똑같이 한국어로 된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학습 그리고 조금 내리면요 학습 경로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답넷 고르신 다음에 밑으로 조금 더 내리면 학습 경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C샵으로 첫 번째 단계 수행이라고 하는 요 작은 박스가 하나 보일 겁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거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요것도 했고요.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어요. 이제 뭐 할 차례냐면 오늘은 요거 할 차례거든요. 요거 할 차례라서 요거 관련된 내용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해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말 그대로 숫자 관련된 거라서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얘만 알면 여러분 이제 뭔가 애매한 상황이 오거든요. 되게 애매한 상황, 뭐가 안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때 대부분 아마 요 암시적 변환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확률이 높아서 요거를 조금 잘 알아두시면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앞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요거예요. 요거는 꼭 아셔야 된다라는 게 지금 주장인데 요거는 저랑 복습을 잠깐 해보죠. 먼저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전 시간에 했 내용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 이렇게 네 가지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빼도 될 내용이 뭐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및 프로젝트 생성하는 건 여러분 웬만큼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5가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배웠어요. 문자, 문자열, 정수, 데시말, 불 5개를 배웠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자세하게 써드리지는 않고 있죠. 여러분 요건 5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막 코드로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거 거죠. 문자, 문자열, 정수, 그러니까 정수, 데시말, 불이라고 되어 있는 이 5가지 정수, 이거 데시말이라고 할게요. 데시말, 불이라고 되어 있는 이 5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2개가 관련성이 높고 이 두 친구가 관련성이 높고 얘는 독립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얘는 true, false 2가지밖에 없어요. 값이. 됐죠? 얘가 숫자예요. 오늘은 이 친구를 다루는 거예요. 숫자를 다루는 거예요. 있죠?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할 일이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저희가 리터럴만 쓸 수는 없으니까 변수를 선언하고 할당하는 것도 배웠어요. 여러분 요거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hello라는 변수는 문자열 타입이고 n이라는 변수는 정수 타입이에요. 됐죠? 요런 거 내가 저거 했었어.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 초급 단계니까 저희는 뭘 하지 않을 거다. 선언하고 할당하는 일은 안 할 겁니다. 선언과 할당을 동시에 할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문자열 같은 것들을 화면에 출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뭐 세 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빈 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탭을 이용해서 화면에 출력된 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 이스케이프 문자 배웠고요. 그 다음에 문자 열을 결합하는 것도 배웠고 보관 방법도 배웠어요. 보관이 아니고 보관,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요거는 오늘 한 번 더 볼 거니까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내가 문자 열을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요거 생각 안 나시면 영상 보지 마시고요. 영상은 길이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하셨던 거 있죠. 여러분 이거 이전에 하셨으면 이거 빨리 볼 수 있어요. 지금 32분으로 돼 있는데 요거 누르고 한 5분에서 10분 사이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학습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리뷰하실 수 있을 거니까 요거를 먼저, 그러니까 요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숫자 관련 기본 연산 수행입니다. 요거를 근데 알아야 오늘 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몰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설명을 드릴 거라서 몰라도 크게 상관없는데, 대신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핵심 주제를 뭐냐고 물으시면 당연히 이겁니다. 암시적 형변환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랑 얘는 모를 리 없어요. 여러분 모를 리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냐면 이 밑에 거는 얘를 알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두 개는 오늘 할 내용에 그렇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위에 건 모를 리 없고 맨 밑에 거는 중간 걸 알면 그냥 알게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보는 것보다 이건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요걸로 바로 진행할게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저는 당연히 요거라고 한 번 더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요게 핵심이다. 자, 가보죠. 소개. 당연히 여러분 오늘은 숫자를 다루는 거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누기 이런 거예요. 이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라서. 네. 그 다음에 특정 순서로 완료되어야 한다. 즉 연산에는 순서가 있다는 얘기겠죠. 나머지 확인 같은 것도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나머지를 확인할 일이 없어서 나머지를 확인해야 될 일이 생기면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하죠. 값 증가 또는 감소라고 되어 있는 증감연산자 혹은 감소연산자라고 되어 있는 걸 배울 건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초급 단계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모르면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꼭 이렇게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막 법칙이 있어서 이거 안 쓰면 큰일 나고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리거든요. 현업에서도 많이 틀려요. 이거 아차 실수하면 여러분 카운트가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걸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개발자 분들이야 좀 금방 알아차리는데, 뭐 테스트 코드 작성을 조금 안 하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이거 배포될 때까지 모르고 실제로 여러분 코드 리뷰를 개발자들끼리 하는데 이건 코드 리뷰만 봐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카운팅을 실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지가 뭐냐, 까다로워요. 여러분 까다로운 건 초급 때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핵심이 아닙니다. 자,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면 뒤에 거는 그냥 일사천리입니다. 자, 가보죠. 간단한 더하기, 연산 및 암시적 데이터형 변환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는 단어가 암시적이에요. 암시적이란 말이 뭐냐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한테 대놓고 말하는 건 명시적이라는 말을 쓸 거거든요. 암시적이란 말은 뭐 그냥 그런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이해하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당연히 컴퓨터로는 숫자를 연산하는 경우가 많죠. 어떤 형태로든.
지금 나중에 여러분 ML C샵으로 ML 같은 것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머신러닝 같은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부 다 그냥 숫자입니다, 여러분. 숫자 누름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숫자는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거야. 우리가 그걸 못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숫자는 더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19가 나오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인트 안 해도 되죠. 퍼스트 넘버랑 세컨드 넘버를 더하면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습관이 너무 잘못 들었네요. 토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실행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굳이 변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그냥 두 개 값을 더해줘 라고 말하면 돼요. 말하고 실행을 하면 네, 실행 결과 값이 잘 나와요. 맞죠? 여러분 요런 거는 큰 어려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출력하는 문장이잖아요. console.writeLine은 화면에 뭔가를 출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얘는 문자, 얘는 숫자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친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더하는 거겠죠. 이렇게 답 더하기 뭐예요. 여러분 이제 이때 여러분이 눈여겨 보셔야 되는 지점이 뭐냐면 이 친구예요. 얘는 뭐냐면 숫자거든요. 숫자죠. 기억하시죠? 이거 숫자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문자열이니까 이거 더하기는 결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요게 문자열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연결돼서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뒤 친구들 있죠. 요 뒤에 있는 친구들. 요 뒤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더해질까요? 정확히는 더하는 순서가 이렇게 더해질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먼저 더해져서 문자열이 되고 그러고 나서 얘를 더할 건데 요렇게 더할 건데 얘를 더할 수 있나요?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쪽 뒤쪽 다 마찬가지예요. 얘는 숫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7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 7이 어떤 7이냐면 이 7인 거죠. 그죠? 여러분 근데 그럴 리 없어요. 왜요? 더한다는 건 숫자를 말 그대로 연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건 상식입니다. 덧셈은 당연히 숫자를 더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죠. 4 더하기 3은 7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 알아요. 문제는 A 더하기 4는 얼마예요?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프로그래밍을 C샵만 배우실 건 아닐 거라고 가정을 해보죠. 다른 언어를 배우실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C샵이 뭔가 흥미가 떨어져서 뭐 요즘 제가 와 이 언어 되게 괜찮아 보인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F샵인데 이런 거 배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장담하건대 다른 언어를 배우든 뭘 하든 여러분 이런 거예요. 3 더하기 3은 6일 겁니다. 이거 예외가 없을 거예요. 예외가 있기 힘들어요. 이게 6이 안 나오면 될 일이 아닐 거예요. 3.0 더하기 3.0은 6.0일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근데 3 더하기 3.0은 뭐여야 됩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6.0이 맞을 것 같아요. 왜요? 정수는 실수의 부분집합이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바에 의하면. 중학교 수학에 의하면 정수는 실수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포함돼요. 포함 관계로 보면 정수는 실수의 부분집합으로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 큰 쪽을 따라가는 게 훨씬 낫죠. 맞죠? 큰 쪽을 따라가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정수 더하기 실수는 수학에서는 가능한데 컴퓨터에서는 좀 논쟁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면 서로 뭐가 달라서? 타입이 달라서. 그럼 이제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3 더하기 3.0은 6.0을 하는데 동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숫자기 때문이. 숫자라서 그래 이거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와중에도 그냥 뭐 저렇게까지 해 하면서도 그냥 큰 저항 없이 받아들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A 더하기 3은 얼마예요? 물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죠. 왜요? 문자를 어떻게 더합니까?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A 더하기 B를 하면 AB가 나오는 게 맞겠죠? 맞죠, 여러분? 이게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A고요. B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여기서 더한다 해보죠. 여러분 이거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면 AB가 나와요. 분명히 AB가 나옵니다. 됐죠, 여러분? 이거 AB가 나와요. 이거 AB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해서 AB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뭐고 문자열이고 얘가 뭐고 문자열이라서 얘가 문자열로 결합된 거죠. 이거 문자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쌍따옴표는 문자열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이거를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요렇게 돼야 돼요. 요렇게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얘를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195가 나와요. 됐죠? 그러니까 문자열은 더하면 결합이에요. 문자열은 더하면 결합이에요. 그러면 얘를 더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우의 가지수가 두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문자 더하기 문자로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숫자도 문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3의 나오게끔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덧셈 연산은 어떤 형태로든 숫자는 가능하거든요. A를 무조건 뭘로 바꿔요?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A를 어떤 형태로든 숫자로 바꿔서 특정 숫자 값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이 A를 그런데 요 문자열 요 A를 뭘로 바꾸냐면 97로 치환해서 더하면 100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이걸 결정을 왜 못하느냐? 이거는 C# 컴파일러를 만들었던 개발자들이 정의해놨어요. 왜냐면 여러분한테 이거 결정을 맡기면 될 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자 숫자가 결합돼서 나오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자열로 바꿔서 출력되게끔 설계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한테 공공연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 문자 열이 있죠. 여기 보면 숫자가 있어요. 두 개를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위쪽에서 이렇게 덧셈을 쫘라락 나열하잖아요. 그러면 우선권을 누가 가지냐면 문자열이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 두 개는 합치면 뭐다? 문자열. 문자열에다가 숫자 더하면 뭐가 된다? 문자열. 문자열에 문자열 더하면 뭐가 된다? 문자열. 그런데 문자는 더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뭐일 것이다? 결합일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위에 걸 보고 아 이거 그냥 문자가 이렇게 나오겠네 라고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암시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암시적으로. 알겠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아 내가 여기에 덧셈을 집어넣어도 산술 덧셈이 아니라 뭐가 될 거다? 문자열 결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실행하면 여러분 당연히 뭐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77이 되죠. 77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왜냐고요? 여기가 문자열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맨 왼쪽이 맨 왼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면 14로 바뀝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선두에 있는 친구가 누구예요? 문자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가면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는 중요한 일이 되는데 지금은 그 중요성이랑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쨌든 덧셈을 하는 와중에 문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결합으로 취급될 일이 생각보다 많아질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거죠. 나 이거 숫자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항상 얘를 숫자로 하고 싶으시면 뭘 하시면 돼요? 괄호를 하시면 돼요. 왜요? 그러면 얘를 먼저 더할 거예요. 더하려고 컴파일러가 와봤더니 숫자죠. 그러니 실행이 어떻게 될 거냐? 얘는 이제 숫자로 나올 거예요. 기억하세요? 연산을 먼저 해야 돼요. 이거 문자 처리하면 안 돼. 이거 덧셈 먼저 해주고 문자 처리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땐 괄호를 치세요. 여러분, 괄호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물론 괄호를 너무 많이 치면 읽기 힘들겠지만. 수학 연산은 여러분, 크게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쭉쭉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 보세요. 데시말을 정수로 나누면 여러분 보나마나 데시말이에요. 여러분 역도 성립해요. 역도 성립해요. 알겠죠? 무조건 성립해요. 역도 성립하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한테 스트레스 주거나 할 일은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0 되죠? 이거 왜 0이야? 그리고 5를 2로 나눕시다. 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2 나와요. 2.5가 왜 안 나오냐면 정수가 아니라서 그래요. 정수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거 지금 앞에 데시말이든 뭐든 상관없어. 내가 여기에 뭘 해놨으니까요. 리터럴로 정수값을 집어넣어놨더니 계산 결과가 정수로 딱 떨어져서 나오죠. 그리고 이거를 뭐 하고 싶으면 데시말답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데시말을 뒤에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 정확한 결과값이 나와요. 컴퓨터가 생각보다 숫자를 조금 빡빡하게 다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연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뭔가 자기 나름의 어떤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을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타입에 맞춰야 돼요. 타입에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명시적 형 변화는 그냥 여러분 바로 알 수 있어요. 두려운 건 묵시적 형 변화. 다시 말해 암시적으로 아무 말 안 하는데 형 변환 될 때가 겁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다? 숫자 더하기 문자열. 문자열 더하기 숫자인 경우에는 암시적으로 문자열 처리가 되니까 그때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확인하는 코드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를 하면 나머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요 보시면 1.4가 나오죠. 왜 나오냐면 요렇게 앞에 괄호로 퍼스트를 데시말 값으로 강제로 형 변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부르냐면 명시적 형 변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명시적으로 무조건 7.0을 데시말로 바라봐 라고 컴파일러한테 강제로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여러분의 부탁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는 거죠. 이런 걸 명시적이라고 해요. 명시적 형 변화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쓸 일이 없고요. 많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여기 대시말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할 거 없고, 데이터 타입을 생각보다 많이 따시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산 순서 여러분 PMDAS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다? 괄호가 최우선이다. 괄호가 최우선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쫓아갑니다. 됐죠? 그리고 여러분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해요. 그러니까 덧셈 경우에는 요렇게 하고 요 덧셈 하고 나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두 개 결과가 다른데 왜 다르냐? 얘가 우선순위가 좀 높죠. 그러니 이거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 계산 순서는 항상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하지만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으면 얘를 먼저 계산해요. 여러분 그래서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거 여러분 초등학교 때 맨날 선생님한테 당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이 이거 우리한테 주의하라고 맨날 이 문제를 내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 여러분 괄호치세요. 괄호치세요. 여러분 이런 데는 이렇게 괄호를 쳐서 여러분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 그리고 안 쓸 거 하나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0이에요. 밸류 더하기 5에 밸류 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5 나오겠죠 여러분. 뭐 보나 마나 5 나오겠지. 뭐 이거 뭐 얼마나 대단한 값이 나오겠습니까? 그럼 여기 5 나오죠. 그럼 여기 또 왜 10이 나오냐면 얘가 여기 줄인 거예요. 밸류가 뭐예요? 같으니까 이렇게 줄인 건데 여러분 이게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안 줄여도 돼요. 여러분 이거 다시 이렇게 하세요. 이걸 왜 줄여요 여러분? 줄여서 뭐 얼마나 큰 이득을 볼 거라고 줄입니까? 지금은 줄일 필요 없어요. 나중에 코드를 정말 잘 짜시면 그때 정말 가독성 높고 정말 힙하다고 하지 말자. 뭔가 이렇게 하여튼 전문적으로 뭔가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줄 때 막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러분 저처럼 초급자일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굳이 뭐 할 필요 없다.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막 이렇게 뭐 문법을 복잡하게 쓸 필요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0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 할 것 같아요? 밸류 얼마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낌은 0에 1 더했으면 1이죠. 이거는요 2 나와요. 이거 2 나오거든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2가 나와. 얘 2가 나오네? 이러면 하나가 증가되겠구나.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1 나와요. 어? 1 나온다고. 이게 내가 이 1에서 여러분한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쓰지 마세요. 초급자 땐 증감연산자 쓰지 마세요. 이거 2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 뭐 이런 거 하면 된다고 어디서 배우는데 이런 거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 배우지 마. 그냥 증감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이걸 왜 그런데 이걸 왜 이런데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쓰세요. 알겠죠? 이렇게 쓰세요.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이거 누가 써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초급자 때 쓰지 마세요.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됐죠? 그냥 길게 느려 쓰세요. 길게 느려 쓰세요. 여러분 이거 하고 있지 마세요. 이거 눈물 나요. 그 다음에
위치 뭐 앞에 할 거냐 뒤에 할 거냐 이것도 하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아주 나중에, 여러분 아주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한번 대충 이렇게 프로그램 돌아가네 를 배우고 나서 디테일한 걸 항목을 그때 채워 넣을 때 그때 합시다. 이거를 지금 이걸 하고 앉아 있다 시간이 아까워 죽겠는데, 그죠? 요거 끝. 그럼 이건 할 일이 없다. 그냥 이렇게 쓰세요. 알겠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누가 봐서 야 너 프로그램 어떻게 이렇게 배웠니? 그럼 이렇게 초급이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과제가 뭐죠? 화시에서 섭씨로 변환하는 코드를 만들어라. 그럼 여러분 이런 거죠. 이거 변수 하나 선언하고 온도가 이렇게 나와야 되나 보네요. 얘 너무 좀 그런데, 그죠? 그럼 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공식을 모르죠. 여러분 공식을 모르는데 뭐 대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94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하면 되나 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 뭐다? 문자 1로 나올 거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긴데 이거 나중에 뭐 서식하고 합시다. 요런 형태로 여러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거 여러분 이거 다 하고 나면 저랑 알고리즘 문제를 몇 개를 C샵으로 풀 겁니다. 그때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요런 거는 지금 당장은 이거 정수로군 데시말이군. 여러분 이거 94에서 마이너스 32m이잖아요. 그러면 데시말 값이죠. 이 친구는 뭐 될 거다? 데시말로 강제로 변환되겠구먼 하고 곱하고 뭐 해서 이렇게 값이 나오겠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거죠. 확인해 보는 거죠. 뭘요? 궁금하잖아요. 진짜 막 변해? 그래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확인해 보면 되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아마 값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 뭐예요? 62네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봐도 뭐가 나옵니까? 네, 정수값이 안 나오죠. 94에서 이거 못 빼는데 원래 여러분 이거 원래 안 빼집니다. 이거 어른 반포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어린 반포수 없는 얘기인데 이거 되죠 지금. 여기서 지금 강제로 뭔가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이거 타입이 변환되겠구먼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입이 변환돼. 됐어요. 요게 중요해요. 타입이 변환된다. 지식 점검 해볼까요? 0 나오겠죠. 포함하나 0이죠. 더하기 대입 연산자는 얘입니다. 됐고 여러분 됐어.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보세요. 정리 한번 합시다. 오늘은 너무 쉽다. 하지만 중요하다. 이제 보세요. 문자열의 나머지 부분과 인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변수를 일시적으로 변환합니다. 여러분 이 변환은 결합이에요. 문자열로 변환돼요. 암시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 안해도 알아서 변화시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94 빼기 32m을 하면 정수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까 보니까 정수가 나오던데 그거 뭐 62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62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사실 62m이라고 돼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왜요? 암시적이니까요. 알겠죠? 숫자에 대한 더하기 연산 등은 뭐 수학 연산 그대로 쓰시면 되고 C# 컴파일러에서는 여러분 그 출력을 위해서 인트를 스트링으로 암시적으로 변환해요. 이런 거 제법 돼요. 근데 그게 싫어. 나 암시적으로 하지 마. 이거 내가 원하는 덧셈은 진짜 덧셈이 할 때는 괄호를 쓰도록 하세요. 알겠죠? 이건 어렵지 않은데 까먹어요. 여러분. 까먹어요. 왜 그렇지? 막 이런 일들이 초급자 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여러분 실수하면 돼요. 여러분. 실수하고 몇 번, 한 두세 번 실수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수를 줄이려고, 그러니까 실수는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암시적 형변 아니지? 요거 몇 번 떠올리다 보면
이제 그때는 실수 안 하실 거거든요. 이거를 매번 실수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깊이 파고들어야겠다 하지 마세요. 알겠죠? 두 번째, 여러분 수학연산자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도가 필요하다면 데시말 쓰세요. 정밀도라는 게 뭐냐면 3.14 이런 거 있잖아요. 요렇게 뒷꼬리에 달린 뭐가 필요하다면 데시말 쓰세요. 그리고 괄호, 지수, 뭐 마이너스, 더하기 뭐 이런 멀티플, 곱셈, 나눗셈, 뭐 덧셈, 뺄셈 하잖아요. 뭐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괄호가 1등,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움직여요. 알겠죠? 세 번째, 증강 감소 연산자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이거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 때문에 숫자가 오묘하게 달라져요. 여러분이 요거를 아주 정확하게 딱딱 파악해낼 수 있으면 쓰면 좋은데 여러분 요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낫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목표가 받아쓰기 좀 잘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틀려도 돼. 학교 가서 선생님이 뭐라고 막 말씀하시면 그거 얼기설기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장문을 하면 여러분 나는 학교에 간다 정도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뭐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학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증가 감소 연산자는 저랑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세밀하게 뭔가를 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해요. 알겠죠? 여러분 증감 연산자 쓰지 마시고 int a는 a 플러스 1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암시적 형변환 수학연산자에 대해서 증감연산자 감소 쓰지 말라고 배웠고요. 수학연산자는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괄호부터 먼저 쓰시면 된다고 했어요. 암시적 형변환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해요. 알겠죠? 여러분 두 개 배웠어요. 숫자는 큰 데로 가요. 여러분 숫자는 큰 데로 갑니다. 문자는요 다 문자 흡수됩니다. 문자 덧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결합이에요. 숫자 연산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큰 곳으로 갑니다. 큰 곳. 집합세 큰 곳. 알겠죠? 실수가 크겠죠. 당연히 정수보다 클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네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 간단한데 어려워요. 간단한데 어렵습니다. 요 리뷰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리뷰 한 번 더 할 겁니다. 여기 끝이 다 와갑니다. 끝이 다 와가요. 끝이다. 끝나간다.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얘 두 개만 넘기면 돼요. 아 여러분 얘 두 개만 넘기면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 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어요. 요거 요게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난이도가 있어서 하여튼 저랑 같이 진행해보죠. 근데 왜 이거 네, 일단 다음 주에 요거 하죠. 저랑 알겠죠? 요거 하고 2월에 끝납니다. 여러분 요거 하고 요거 하면 딱 정확하게 끝납니다. 안 보이시겠네요. 죄송해요. 혼자 헛소리 하고 있었네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요거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거 두 개만 하면 이제 저희 끝입니다. 야호. 프로그래밍 기초는 끝나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 그냥 네 요거는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 여러분 저희가 재밌는 거 해볼 수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빌드 요런 거 할 수 있겠죠. 요런 거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요런 거 하고 싶은데 요런 거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뭐 하나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만드는 거 해서 저랑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여러분 좋은 한 주 되세요. 다음 주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